2026 월드컵 예선 전격기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먼저 죄송합니다. 영상을 너무 오랫동안 못 올렸죠. 건강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는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이걸 영상으로 이야기해야 하나,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네, A매치가 있어서 K리그가 휴식기를 가졌죠. 여러 이슈가 있어서 그다지 좋은 휴식기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우리에겐 주말에 K리그가 있죠. 며칠만 기다려주시고요. 기다림에 조바심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참 지난 5라운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예, 압니다. 너무 늦은 거.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 봐줘. 제주 대 대전의 경기, 저 이 경기 너무 기다렸습니다. 이창민 선수의 복귀 무대였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었지만 이창민, 정훈 선수가 제 최애입니다. 아마 제주 팬이라면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하실걸요. 한 분 더 있었는데 이제는 멀어져서 아무튼 복귀하자마자 바로 선발입니다. 제주의 굉장한 영향력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하며 경기를 지켜봤는데 양팀 다 치열한 볼다툼이 계속됐습니다. 패스가 약 5회 이상 안 나올 정도로 서로 압박과 수비를 잘했다는 거겠죠. 물론 그냥 실수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전반전 30분경부터 경기 템포가 살짝 죽으면서 제주가 공을 소유하는 느낌으로 경기가 진행됐는데 이창민 선수의 진가가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감각적인 침투 패스, 치명적인 볼 컨트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걸 원했거든요. 물론 넣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남태희 볼 컨트롤 좋죠. 서진수 볼 컨트롤 좋죠. 여기에 이창민 볼 컨트롤 좋죠. 이들이 모이면 예술 축구가 빛을 보지 않을까. 근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창민의 침투 패스에 동료들이 아직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서로 알아가며 합을 맞춰볼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제주가 성과 없이 몰아붙이고 있는데 대전의 완벽한 합이 탄생했습니다. 마세 맞습니다. 뒷공간 건전지 무너집니다. 주민규 와, 이건 너무 깔끔한 거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멋진 패스를 줬나 봤더니 마사. 패스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수비를 뚫어버리는 주민규의 움직임, 깔끔한 마무리. 1위를 달리는 대전의 폼이 미쳤습니다.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주민규도 미쳤고요. 아니, 팀 바꾸더니 더 잘하는 것 같기도. 그런데 몇 분 뒤 제주가 PK를 얻었습니다. 김건웅의 침투 패스가 빛을 봤는데요. 패스는 막혔지만 혼란한 상황에서 안톤 선수가 김준하 선수를 놓쳤죠. 넘어졌지만 페널티 킥입니다. 요즘 폼이 좋지 않은 서진수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리프레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경기는 다시 제주 쪽으로 넘어가는 듯 했지만 골이 나오지 않았고요. 90분경 대전이 두 골을 넣으면서 1대3으로 대전이 이겼습니다. 두 골 다 굴절이 된 럭키 골이었거든요. 아니, 럭키가 맞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 럭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경기에 숨은 변수가 있었거든요. 바람이 일정하지는 않았지만 방향이 제주 쪽으로 불었습니다. 그것도 심하게. 이걸 대전 선수들은 잘 이용한 게 아닌가. 공 속도가 빨라지니까 굴절도 골대 쪽으로 흐른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 가끔 말이죠. 축구는 그냥 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막히더라도 세컨볼을 노릴 수도 있고 굴절될 수도 있고 바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는 이런 상황을 이용하지 못했죠. 여기서 차이가 난 게 아닐까 싶네요. 제주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창민 선수뿐만 아니라 새로운 용병 선수가 2명이나 왔거든요. 선수층이 두꺼워지면서 조직력을 잘 가꿀 일만 남았습니다. 아주 잘, 제발 좀. 대전은 어떤 대전 팬의 댓글이 대전의 분위기를 한 번에 설명하네요. 팬이 당황할 정도로 잘합니다. 원인은 3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첫째, 겨울 이적 시장에서 좋은 선수들을 영입한 점. 둘째, 빠르게 영입하고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시즌을 시작한 점. 셋째, 대전 서포터즈가 있다는 점이 아닐까. 날씨가 안 좋았는데도 제주도까지 이렇게 많은 팬이. 열정이 대단하죠. 4승 1패로 현재 1위. 일단 우승 후보라고 감히 추측해봅니다. 강원 대 서울의 경기. 아니, 가브리엘이 왜 빠졌죠? 가브리엘 선수 좋던데. 강원은 몇 경기 보니까 선발진이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상대에 따라 맞춤 전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 실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경호 감독의 말을 들어봤을 때 둘 다 맞는 것 같고요. 서울은 3경기 연속 무패거든요. 특히 2경기 연속 클린시트라서 깔끔하긴 한데 왜 골도 클린한 건지. 수비적으로는 괜찮은데 공격적으로는 날카로움이 많이 사라진 느낌이죠. 그런데 조용욱 선수의 골.
이야, 이런 우연이. 사실 며칠 전에 서울 팬과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었는데 어떤 선수 제일 좋아해요? 조영욱. 조영욱이 지금 조금 한창 잘할 때 비하면 좀 안타까운데 잘 나갈 때 조영욱은 엄청난 속도와 드리블로 선수 한두 명을 그냥 제쳐버리고 과감하게 골을 넣는 매력적인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요즘 전술적인 변화 때문인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둘이 같이 안타까워했었는데 주말에 이렇게 골을 넣어주네요. 물론 이 골은 조영욱 선수의 능력보다는 이광현 키퍼의 실수가 컸죠. 그래도 자신감 회복에 도움이 될 소중한 골이었고요. 강원의 입장에서는 이광현 키퍼의 실책이 너무 뼈아팠습니다. 물론 서울의 압박이 있긴 했는데 막 급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이걸 원터치 패스로 연결하면서 실수가 나온 듯 합니다. 강원도 이전 두 경기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했는데 이게 허무하게 깨지고 말았네요. 이렇게 이광현 키퍼에게 살짝 실망했는데 전반전 막판 엄청난 선방쇼를 보여줍니다. 서울의 황도현 루카스 선수가 강원 수비 라인을 예술적으로 뚫었고 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걸 막고 또 세컨볼을 조용욱 선수가 슛했는데 이걸 또 막았습니다. 이건 이광현 키퍼가 두 골 막았죠 뭐. 실수를 만회하며 굳건한 멘탈을 보여줬습니다. 후반전에는 드디어 가브리엘이 들어오면서 놀라운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이거죠 이거. 상대 수비 한두 명은 확실히 끌고 가면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가브리엘이거든요. 이러다 보면 틈이 생기고 슈팅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상대가 야잔이면 좀 힘들지도. 경기는 이렇게 0대1 서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양팀 다 수비가 좋아서 그런지 좋은 찬스가 많지 않았습니다. 서울도 한 골 넣으면 이기긴 했지만 사실상 실수로 만들어진 골이었고 공격은 여전히 아쉬웠습니다. 이 경기는 서울도 강원도 숙제가 주어진 게 아닐까 싶네요. 수원FC 대 울산의 경기. 이 경기는 제가 확신에 가까운 추측을 했습니다. 울산이 당연히 이기지 않겠어? 라고 말이죠. 울산은 지금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며 3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 반면에 수원FC는 좋지 않으니까요. 4경기 동안 2무 2패. 특히 4경기 동안 한 골밖에 없다는 건 좀 많이 걱정되죠. 질 때 지더라도 골은 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골이 나와야 팬들도 점점 나아지는구나. 우리도 이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겠죠. 이런 섣부른 예측을 하면서 경기가 시작됐는데 일단 울산은 보야니치가 안 보입니다. 경기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선수가 보야니치인데 아쉽게도 경미한 부상으로 빠지게 됐다고 하네요. 대신 고승범과 정우영 선수가 오랜만에 출전했습니다. 교체 자원도 이렇게 듬직하다니. 그리고 조현우 선수가 마스크를 쓰고 나왔는데 반가웠습니다. 반가운데 또 다칠까봐 조금 조마조마했고요. 수원FC는 공격진이 2경기 연속 고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감독님들이 팀을 어떻게 만드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추측을 해보자면 이런 순서가 아닐까요? 첫째, 좋은 선수를 영입한다. 둘째, 모든 선수를 보며 기회를 준다. 셋째, 최선의 조합을 맞춰 훈련한다. 넷째, 잘 풀리면 계속 가고 아니면 후보 선수를 기용한다. 적어도 공격진은 세 번째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초반은 울산이 장악해 나갔습니다. 울산의 압박 속에서 수원은 빌드업이 쉽지 않았고요. 짧은 패스로 빌드업이 안 되니까 롱볼이 나왔는데 이것도 쉽지 않았죠. 그럼 그렇지 경기가 또 울산의 늪으로 빠지는구나 싶었습니다만 루안의 골 한 방을 보여줍니다. 공격을 못하고 있던 수원이 단 한 번의 역습 찬스를 골로 만들었습니다. 못 찍어주고 찔러줍니다. 루안이에요. 루안. 1등 공신은 역시 안데르손. 공 달고 드리블하며 울산의 시선을 분산시켰고요. 루안이 깔끔하게 골을 만들었습니다. 이 골이 참 반가운 게 루안 선수의 K리그 데뷔골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안데르손 선수가 너무 외로웠거든요. 이렇게 골을 넣어줄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동원 선수의 감각적인 패스도 잊으면 안 되겠죠. 이런 비슷한 장면이 뒤에 또 나왔는데 골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이 아니었나. 앞으로 수원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역습 전술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안데르손 움직입니다. 안데르손 슛! 빗나갑니다. 그리고 수비에서는 이지솔 선수가 눈에 띄더라고요. 염색해서 그런가 잘해서 그런가 금발을 휘날리며 수비하는 게 마치 사자 같기도 하고 이렇게 팀이 점점 좋아지는 수원FC인데 이날 계속 불안한 곳이 있었습니다. 안준수 키퍼 한 번, 빠르게 안준수 얻어냈는데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때립니다. 두 번, 크로스 기회 길게 허유. 세 번. 베켄바워 수원FC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더니 골까지 헌납했습니다. 그대로 다시 한번 슛 들어갔어. 다행히 파울로 판정되면서 위기를 모면했죠. 하지만 이런 장면은 파울 여부를 떠나서 키퍼가 확실히 처리했어야 하는 공이거든요. 너무 불안합니다. 그런데 슈퍼 초 울트라 PK 선방. 막았어요 안준수.
이 선방으로 안준수 선수는 영웅이 됐습니다. 핸드볼 파울로 PK가 주어졌는데 야 이걸 발로 절묘하게 막습니다. 라카바 선수는 굉장히 안타깝게 됐습니다. 공격 포인트가 없어서 아마 라카바 선수에게 기회를 준 것 같은데 이걸 실패하네요. 아무튼 지금 울산은 이걸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전날 대전이 이겼기 때문에 못 이기면 2위로 떨어지거든요. 65분경 체력적 정신적으로 타격을 입었을 수 있는 라카바 선수를 빼면서 새로운 용병 에릭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에릭 선수의 플레이를 지켜봤거든요. 골. 일단 루빅손 선수를 칭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비와 부딪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편안하죠. 그래서 패스를 정확하게 할 수 있었고요. 에릭 선수는 이게 뭔가요? 왜 시작부터 이렇게 멋진가요? 사자 같은 이지솔 선수를 옆에 두고 안 넘어지며 감각적인 골을 만들어냅니다. 인상적인 첫 등장이었고요. 막판에 서로 기회가 많이 나왔지만 골로 연결하지 못하고 결국 1대1로 비기고 말았습니다. 수원FC는 선수끼리 합이 맞아가면서 점점 날카로워지는 점이 인상적이었거든요. A매치 휴식기를 거치고 나면 얼마나 더 조직력이 올라갈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울산은 또 한 명의 좋은 선수를 영입한 게 대박입니다. 오히려 포화 상태가 아닌가 걱정도 되는데 김판공 감독과 울산 팬은 경기마다 행복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전북 대 포항의 경기, 사실 이때 잤습니다. 야간에 가게 보고 오면 오후에 항상 졸리거든요. 참다 결국 잠들어 버렸어요. 잠 깨자마자 스코어 봤더니 2대0으로 전북이 이기고 있더라고요. 원정 경기도 갔다 와서 힘들었을 텐데 전북이 이걸 이겨? 이런 생각을 하며 후방 플레이를 후다닥 틀었는데 아니 틀자마자 이태석 선수가 마구 손을 흔들며 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태석 선수가 환상적인 중거리 골을 넣었습니다. 낮은 높이로 떠서 일직선으로 쭉 날아가는 모습이 마치 어뢰 같다고나 할까. 이태석 선수의 아버님이 누군지 아시죠? 네, 유전자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5라운드 통틀어 가장 멋진 골, 시즌 하이라이트 영상에 들어갈 골 아닐까요? 이런 골을 바로 앞 서포터석에서 직관으로 보시다니 부럽습니다. 아무튼 포항의 추격골로 분위기를 가져왔는데 아니 1분 뒤 한국영 선수의 퇴장. 와, 연속적으로 사건이 터집니다. 비몽사몽 일어나서 골 장면에 퇴장까지 보니 정신이 확 깨더라고요. 경기의 판도를 바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파울 장면을 보면 한국영 선수가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볼을 무리해서 건드리려다 보니 발을 들고 끝까지 가버렸습니다. 공을 건드리기는 했으나 굉장한 위험한 플레이는 맞죠. 이거는 레드카드 맞아요. 한찬희 선수는 조금 뛰어보더니 결국 부상 교체하게 됐고요. 이 사건은 전북에 너무 큰 충격입니다. 아직 55분밖에 안 됐거든요. 10명이 뛰면서 1점 차이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양팀의 처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당시 포항은 한 경기를 덜 치렀지만 리그 꼴찌입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작년 코리아컵 우승팀이 이 순위에 만족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북은 아챔2 경기까지 포함하면 4경기 연속 패배입니다. 라커룸에 안 가봤지만 팀 분위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겠죠. 전북도 물러설 곳이 없어요. 양팀 다 이 경기는 무조건 승부를 내야 하는 상황이죠. 결국 84분경 포항의 동점골이 터집니다. 교체 투입된 조상혁 선수가 5분 만에 골을 넣었네요. 박태하 감독의 멋진 교체 전술이었고요. 전북 입장에서는 189cm의 조상혁 선수를 181cm의 전진우 선수가 마크한 것이 좀 미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북은 최전방에서 외롭게 뛰어다니던 전진우 선수를 빼고 에르난데스를 넣어 공격의 불씨를 살려봤지만 소득은 없었고요. 포항도 여기까지였습니다. 경기는 2대2로 무승부. 이 경기 누가 더 아까웠던 걸까요? 모르겠는데 5라운드까지 경기 중 가장 처절한 경기였다고 봅니다. 자느라 못 본 전북의 골 장면 중에 이영재 선수의 패스가 기가 막히던데요. 이런 건 놓칠 수 없죠. 네, 여기서 연결해서 대구 대 안양의 경기. 2승 1무 1패 나쁘지 않은 스타트를 가져가고 있는 대구와 1승 이후 3연패를 기록한 안양의 경기였습니다. 대구는 지난 경기에 대전에 패하면서 좋은 흐름이 깨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안양은 울산전에서 승리할 때까지만 해도 K리그1에 파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3연패를 하면서 시선이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 K리그1에 적응을 못한 게 아닌가, 강등을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인지 유병훈 감독이 무척 수척해진 느낌이. 아무튼 경기를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안양이 불을 뿜습니다. 마테우스 선수의 기습적인 패스 한 방이 대구를 갈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최현우 선수의 마무리가 좀 아쉽더라고요. 이거 넣어줬으면 대박인데 말이죠. 그 뒤로도 마테우스 선수의 패스는 계속 좋고 최현우 선수는 계속 아쉽고, 최현우 선수가 드리블은 좋고 자신감도 좋은데 슈팅 타이밍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게 몇 번 나오더니 최현우 골. 자, 세컨 볼 세컨 볼.
일단 최현우 선수에게 죄송하고요. 아니 이건 안양의 공식인가요? 보세요. 마테우스 선수가 공만 잡으면 최현우 선수가 전속력으로 달려들죠. 마테우스가 찌르고 최현우가 앞에서 받아놓고 노린 건지는 모르겠으나 멋진 콤비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오승훈 키퍼의 실수라면 실수인데 최현우 선수도 자신감 있게 달려드니까 이런 기회도 만들 수 있었겠죠. 충분히 칭찬할 만한 골이었고요. 대구는 이날따라 안양의 수비진을 뚫어내지 못하더라고요. 공을 좀 많이 돌리고 크로스의 정확도도 높지 않았고 역습을 끊지 못하고 많이 허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테우스 선수에게 공이 가면 안양의 공격이 시작되더라고요. 공간이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경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35분경 대구의 박진영 선수가 공을 받는 과정에서 핸드볼 파울이 의심되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VAR 결과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바로 뒤 이번에는 안양의 김영찬 선수의 핸드볼 파울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VAR 결과는 이번에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VAR을 거치면서 쫄깃한 긴장감을 선사했고요. 오따 선수와 카이오 선수의 대결이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꾸 경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위치라서 서로 감정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결과는 카이오 선수가 옐로 카드를 받으면서 오따 선수가 잠정적으로 승리를 가져갔네요. 이렇게 전반전이 끝나고 대구는 에드가, 박대훈, 김진혁 선수를 투입합니다. 공격은 세드가 콤비를 조성했고요. 수비는 김진혁 선수가 들어오면서 박진영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로 올라가더라고요. 아마 또 박창현 감독은 짧은 패스로 안양의 수비를 뚫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높이 싸움을 노린 거겠죠. 일반적인 공격 상황에서는 크로스로 에드가의 머리를 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카이오가 올라와 카드가 조합을 보여줬습니다. 분명 위협적인 찬스가 몇 번 있었지만 안양에게 다 막혔고요. 경기는 0대1로 안양이 이겼습니다. 대구는 전후반 전술이 확연하게 달라지면서 매력을 보여줬지만 역습을 좀 많이 허용한 게 아닌가. 안양은 반대로 역습 찬스가 엄청 많았거든요. 이 많은 찬스를 전부 놓쳤습니다. 안양이 K리그1에서 강팀의 모습으로 자리 잡으려면 공격받고 있을 때 역습으로 한 골, 두 골 넣으면서 상대를 멘탈적으로 무너지게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공격 합은 잘 안 맞아 보입니다. 그래도 수비적으로는 대단했습니다. 3연패를 끄는 안양의 투지와 엄청난 활동량이 정말 멋지네요. 하나둘 적응해가는 안양. 다른 팀들 조금 긴장해야 할 듯? 김천 대 광주의 경기. 이 경기 5라운드 만에 김천 상무의 첫 홈경기입니다. 든든한 군 동료들의 지원을 받으며 경기를 시작하는데 하필 날씨가 엄청 살벌하네요. 날씨를 씹어먹는 다양한 직관러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양팀의 상황을 보자면 광주는 주중에 아침 엘리트 경기를 뛰며 드라마를 찍고 왔죠. 0대2로 끝났던 1차전을 3대2로 바꾸면서 기적같이 승리했습니다. 광주 대단합니다. 구단 사정도 힘든데 정말 대단해요. K리그 팬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어떡해요? 리그는 어떻게? 광주도 로테이션 돌리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 경기 굉장히 불리할 것으로 예측했고요. 김천은 성적이 좋죠. 2승 1무 1패. 전북전에 한 번 지고 서울전에 비겼는데 조금 쉴드를 쳐보자면 전북전에서는 김천이 지긴 했는데 못해서 졌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경기력이 괜찮았고요. 서울전 무승부는 잔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로 또 K리그 잔디가 뉴스에 오르내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해결책을 강구해줬으면. 아무튼 정종영 감독은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러니 서울전에서 제대로 된 축구를 못했죠. 즉 뭐다? 김천은 현재 변수가 없다면 굉장히 잘한다. 작년 김천 상무의 성적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김천 상무의 두 선수가 제 눈에 들어오는데 첫 번째 공격의 이동경, 두 번째 수비에는 안녕하십니까 루이님, 좋은 밤입니다. 이 방송은 자 여기 보시면 고품격 축구 그림 수면 방송입니다. 자기 전까지 축구 이야기, 일상 이야기 하시다가 발 닦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대 뽑힌 기념으로 김동원 선수 그리고 있습니다. 김천 상무에서 뛰고 있는데 저번부터 김동원 키퍼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대 발탁이 됐어. 이러니까 뭔가 그 쾌감이 있더라고. 쾌감. 내가 지켜보던 선수가 국대 뽑혔구나, 인정받았구나, 그런 쾌감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튼 마치 내가 키운 것 같은, 내가 키운 것도 아닌데 맞지? 내 말 맞지? 그런 쾌감, 마치 내 새끼 같은 그런 느낌의 쾌감, 그 쾌감을 느끼면서 김동원 키퍼를 그려보고 있고요. 수비에는 김동원. 이렇게 이동경과 김동원을 칭찬하며 김천 상무의 승리를 예상했는데 무승부가 됐습니다. 이번 5라운드는 모든 게 예측을 벗어나네요. 일단 광주 선수들과 이정효 감독에게 칭찬받고 가고요. 김천 상무는 비기긴 했는데 그림을 경기 전부터 그리기도 했고요. 국대 승선을 축하하며 김동원 선수를 그려봤습니다. 제목은 국가대표 김천 상무 김동원.
아니 편집 다 하고 봤더니 김동훈 선수 얼굴이 한 번도 안 나왔네요. 요래 생겼습니다. 남자답고 애교살이 두툼한 게 특징입니다. 잘생겼죠? 앞서 말씀드린 건강 이슈는 약 먹었더니 호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영상 업로드에 지장 없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우, 그럼 이만. 짜네.